우리가 신라하면 그죠? 첫 번째 박혁거세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8대 진덕여왕까지를 신라의 상대라고 표기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29대 무열왕부터 신라의 중대가 시작이 됩니다. 무열왕 하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고 백제를 멸망을 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열왕 밑에 등장하는 30대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고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삼국을 통일을 했다. 그래서 문무왕부터 여러분 삼국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신라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통일신라, 여기 위에까지는 그냥 신라. 그래서 신라의 문화재하고 통일신라의 문화재를 구분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신라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앞서 했던 거,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거 있죠. 항룡사 우측목탑하고 분황사 석탑하고 그리고 첨성대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신라시대 거고, 그 다음 이제 통일신라시대는 나중에 이제 문화파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국사 석구라, 성덕대왕, 신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문화재다. 이렇게. 그래서 통일신라하고 신라하고의 구분이 저기 있는 문무왕부터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통일신라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적과 사건들이 있는 분이 바로 문무왕 뒤에 등장하는 신문왕이죠. 자, 신문왕은 아버지인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왕권 강화에 힘을 썼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왕권이 실제로 강화되기도 했고요. 그러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골귀족을 누르니까 진골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죠. 그래서 진골귀족이 일으켰던 대표적인 난이 뭐가 있죠? 김흠돌의 난이 있습니다. 김흠돌의 난. 그래서 귀족들을, 진골귀족들을 숙청하는 이런 작업들이 바로 김흠돌의 난을 통해서 이어져 온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많은 진골 귀족들을 숙청을 하고 나니까 비어있는 자리를 새로운 인재들로 채워넣기 시작을 해요. 그 새로운 인재가 바로 육두품이죠. 그래서 신문왕에 업적하며 육두품을 등용을 하더라. 그리고 물론 뭐 많은 학자들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문왕은 학교도 세워요. 학교가 바로 국학이에요. 국학. 그래서 육두품하고 더불어서 네, 국학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왕권 강화를 하는데 했던 정책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의 귀족회의 기관이 뭐라 그랬어요? 귀족회의, 화백회의. 화백회의의 리더, 수상은 상대등. 네, 그럼 화백회의의 기능은 약화시키겠죠. 축소시키겠죠. 그리고 상대 등의 권한은 당연히 떨어뜨리겠죠.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신하들의 힘인 신권은 떨어져야 돼요. 왕권도 강하고 신권도 강하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니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우세요. 그러면 수업 분위기는 조용합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되게 말랑말랑하세요. 그러면 애들은 떠들고 자고 엉망이 되거든요. 둘 다 애들도 조용하고 선생님도 말랑말랑하고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신문왕이 무조건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신하들의 힘은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백회의의 기능은 축소시키고 상대 등의 권한은 약화시키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신하들의 힘을 떨어뜨리는 거고,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할게요. 참, 신하들의 힘을 떨어뜨리는 거. 그 시대만 하더라도 식읍이 있고 그리고 노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폐지를 시켜요. 폐지를 시키고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을 해줍니다. 관료전 지급. 시급은 뭐냐? 시급은 노급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기 전에 공신들 또는 왕족에게 주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같은 거예요. 월급인데 이 시급이 이제 노급이 생기면서 시급이 없어지고 노급으로 되는데 이 노급과 여기 있는 관료존의 차이가 뭐냐? 여기 있는 노급은 흔히 말하면 실제로 이제 관리들의 월급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땅에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대부분 줘요. 그게 월급이에요. 관리들의 월급. 수조권이라는 거는 수조권이라는 게 이게 거둘 수, 세금조, 그리고 권이에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거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거는 토지에서 나오는 일정한 수확량의 10분의 1. 그거를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땅이 만약에 뭐 A, B, C 땅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관리가 나는 A 땅에서 10분의 1, B 땅에서 10분의 1, C 땅에서 10분의 1을 내가 걷어갈 수 있는 수조권. 그게 바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 수조권이에요. 근데 노급은 이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A, B, C 땅에서 종사하고 있는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노급입니다. 노동력까지 취할 수 있어요. 노동력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공사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집에 또 다른 땅에 가서 수리, 건물 수리 같은 거를 하는데 이 노동력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쁜 마음을 먹자면 이 노동력을 데려다가 개인 사병, 군사력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족들의 힘인 거예요. 이 노동력은. 공신의 그 품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에서 받는 땅은, 면적은 더 많겠죠.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노동력도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문안 같은 경우에는 노급을 폐지를 하고 관료전을 지급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하고 노동력 중에서 뭘 없애야지 신하들의 힘이 좀 더 타격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노동력이죠. 그래서 관료전은 노동력 빼고 조세만 거둘 수 있는 수조권만 지급을 해주는 게 바로 관료전이에요. 먹고 살려면 월급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조세만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만 지급을 해주는 게 관료전이다. 그리고 이렇게 화백회의와 이거 지금 관료전 지급이 신하들의 힘을 떨어뜨리는 거였다면, 그럼 이제 왕권을 이제 올리기 위한 기능은 왕의 최측근 비서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집사부였거든요. 그러면 집사부는 기능은 확대시키죠. 그리고 집사부의 리더가 누구냐? 바로 시중입니다. 시중의 권한은 강화시켜요. 흔히 말하면 집사부가 비서실이고요. 시중은 비서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사부의 기능은 확대시키고 시중의 권한은 강화하더라. 자, 그 다음에 신하들을, 귀족들을 조금 더 이제 견제하기 위한 견제책으로 상수리 제도가 있어요. 상수리 제도는 지방의 세력가를 일정 기간 수도에 불러서 머무르게 하는 제도예요. 지방의 세력가를. 만약에 창원시장 자리에 어떤 관리를 한 명 임명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 창원시장이 왕 몰래 여기서 개인적으로 뭔가 일을 꾸미고 있어요. 일을 성사시키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일을 막 꾸미고 있는데 6개월 정도 됐을 때 상수리 제도에 의해서 왕이 창원시장을 불러 올려요. 너 와서 수도에서 한 2년 머무르다 가. 그러면 일을 거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려 올라가야 되죠. 그럼 이게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뭔가 특별한 이런 귀족만의 특권을 위해서 무슨 일을 처리를 하려다가도 상수리 제도 때문에 거사 성공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귀족의 견제책입니다. 이런 상수리 제도가 나중에 고려시대로 넘어가며 기인제도로 발전을 해요. 기인제도는 그 지방 세력가를 수도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 지방 세력가의 자식을 수도의 볼모로 삼는 거죠. 지방 세력가는 안 부르고 지방 세력가는 계속 거기에 있어요. 창원시장은 계속 여기 있고 시장의 아들, 딸을 수도 옆에 살게 하는 거예요. 왕이 보는 거죠. 창원시장이 허튼 짓을 하면 자식들을,
인질로 삼고 얘네들부터 처리를 하니까 허튼 짓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는 상수리 제도고 고려시대로 가면 긴 제도가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왕의 왕권 강화책이 요렇게 이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돼요.